2026년 2월 28일 밤 중동의 군사적 긴장은 결정적인 분수령을 맞이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단행한 대규모 공습 작전 직후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초기에는 사실 여부를 둘러싼 혼선과 정보전이 이어졌으나 이후 이란 국영 매체와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망을 확인하면서 상황은 급격히 전환되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은 이를 긴급 뉴스로 다루었고 국제 금융시장과 에너지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하메네이는 1989년 이후 37년간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최고 지도자로 재임해 온 인물입니다. 그는 단순한 상징적 국가 원수가 아니라 군 통수권, 사법부 수장 임명권, 혁명수비대 통제권을 행사해 온 절대적 권력의 중심이었습니다. 대통령과 의회 위에 존재하는 헌법적 권한 구조 속에서 그는 이란의 대외 전략, 핵 정책, 대미대 이스라엘 노선을 최종 결정해 온 인물입니다. 따라서 그의 사망은 개인의 생애를 넘어 이란 정치체제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는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중동 질서의 재편과 세계 전략 환경의 변화를 동반하는 복합적 위기입니다. 군사, 정치, 경제, 외교, 에너지, 안보가 동시에 얽혀있는 다층적 사건이라는 점에서 보다 입체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이 요구됩니다. 이번 공습은 이란의 핵미사일 관련 시설과 군 지휘 체계를 동시에 무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정밀 타격 작전으로 분석됩니다. 테헤란 북부의 최고 지도자 관저 단지와 인근 지하 지휘시설이 주요 표적이 되었으며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위성 유도 정밀 폭탄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수의 군사 분석가들은 사이버 교란, 전자전, 정보 감청이 선행되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공습 당시 지하시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폭발 충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설명되었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망 시점과 현장 상황에 대한 세부 정보는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제한은 군사 기밀 보호 차원일 가능성과 동시에 내부 권력 안정화를 위한 조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란 헌법상 최고 지도자 사망 시 전문가 회의가 후임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는 혁명수비대의 영향력이 절대적 변수로 작용합니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군은 강경 성직자 인사들과 군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인물들입니다. 향후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째, 강경파 중심의 권력 승계입니다. 이 경우 대외 보복 수위가 높아지고 핵개발 노선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집단지 도체제에 가까운 과도적 권력 구조가 형성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내부 권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타협적 선택일 수 있습니다. 셋째, 예상치 못한 정치적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경제난과 제재 장기화로 누적된 사회 불만이 권력 공백과 맞물릴 경우 내부 불안이 증폭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현재 이란 정부는 40일간의 국가 추도 기간을 선포하고 대규모 애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제 결속을 유지하려는 상징적 정치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하메네이 사망 직후 이란은 즉각적인 보복을 선언했으며 탄도미사일과 무인기를 동원한 제한적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공격은 요격되었으나 걸프 지역의 군사시설과 항만 인프라가 부분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상징적 대응을 넘어 향후 수위를 조절해가며 단계적으로 압박 강도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확전 가능성은 단일 전선이 아니라 다층적 전장이라는 점에서 더 복잡합니다. 이란은 오랜 기간 동안 직접 충돌 대신 대리 세력을 활용하는 비대칭 전략을 구사해왔습니다. 레바논 남부 무장 세력, 예멘 후티 반군, 이라크 및 시리아 내친이란 민병대는 이란의 전략적 완충지대이자 간접 타격 수단으로 기능해왔습니다. 만약 이들 세력이 동시다발적으로 군사 행동에 나설 경우 충돌은 이스라엘 북부 국경, 홍해 해상로, 이라크 미군 기지, 시리아 공역 등으로 분산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국가 간 전쟁이라기보다 드론, 미사일, 사이버 공격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전쟁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항로는 글로벌 해상 물류의 핵심 축입니다.
상선 피격, 기뢰 설치, 해협 봉쇄 위험만으로도 보험료 급등과 운임 상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봉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긴장 자체가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다층 방공망 체계를 가동하며 대응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사일과 드론의 대량 동시다발 공격이 반복될 경우 방어 비용과 피로도는 빠르게 누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전으로 갈수록 이스라엘 내부의 정치적 사회적 부담을 키울 수 있는 요소입니다. 미국의 군사적 개입 범위도 핵심 변수입니다. 항모전단 증파, 전략폭격기 전개, 중동 주둔 병력 경계 태세 격상은 억지력 강화 메시지이지만 동시에 충돌 당사자 간 오판 가능성도 높입니다. 미군 기지가 직접 공격받을 경우 미국의 보복 수위는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확전 시나리오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상징적 보복과 제한적 공습이 반복되는 관리된 긴장 단계입니다. 이 경우 국제사회 중재를 통해 점진적 완화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리 세력 전면 개입과 해상로 위협이 병행되는 준전면전 단계입니다. 이 경우 에너지 시장과 금융 시장의 충격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이란 본토와 이스라엘 간 직접 대규모 공습이 반복되는 직접 충돌 확대 단계입니다. 이는 사실상 중동 전면전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군사적 충돌이 감정적 보복의 악순환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일정 수준에서 억제와 외교적 조율로 관리될지는 향후 수주간의 대응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사건 하나가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 구간에 진입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불확실성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글로벌 세력 구도 속에서 해석해야 할 사건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결단은 이란의 핵 능력 고도화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중동에서의 억지력 유지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 방어와 핵 확산 억제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중동에서의 군사 개입 확대는 국내 정치적 부담과도 직결됩니다. 대선을 앞둔 상황이거나 의회 내 견제가 강화되는 국면이라면 장기전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단기적 군사 우위 확보 이후 외교적 출구 전략을 병행하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이번 작전은 자국 안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논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란 및 친이란 세력의 보복이 장기화될 경우 북부 국경과 가자지구, 서한지구 등 다중 전선 관리라는 구조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긴장 완화를 촉구하면서도 서방의 일방적 군사 행동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미국의 전략적 자원 분산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중국은 중동에서의 에너지 이해관계와 전략 차원에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외교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에너지 안보와 난민 문제, 테러 위협 확산을 동시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은 외교적 중재를 강화하려 하겠지만 실제 영향력은 미국과 영내 군사력 보유국에 비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미국, 이란, 이스라엘이라는 직접 당사자뿐 아니라 러시아, 중국, 유럽이 얽힌 다층적 전략 경쟁 구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중동은 다시 한번 강대국 간 힘의 균형이 시험대에 오르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상당 비중이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은 단순한 심리적 불안을 넘어 실제 물류 차질 가능성이라는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협 봉쇄나 유조선 피격 사례가 반복될 경우 유가는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은 단순히 에너지 가격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항공해운 운임 상승, 석유화학 원가 상승, 식료품 및 소비재 가격 전가 등 연쇄적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금리 환경에 놓여 있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 운용에 추가적인 부담을 안게 됩니다.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거나 긴축 기조가 예상보다 오래 유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는 달러와 금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흥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더 큰 변동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경상수지 부담이 커지고 통화 가치가 약세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유 수출국은 단기적인 재정 여건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안보에 대한 각국의 인식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전략 비축유 증대, 공급선 다변화 정책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기 충격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구조 전환 논의에 다시 한번 불을 지필 수 있는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입니다. 특히 중동산 원유 의존 비중이 높은 구조적 특성상 국제 유가 급등은 혜택보다는 우려 요인에 가깝습니다. 유가 상승은 곧바로 수입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고 이는 국내 소비자 물가 자극, 제조업 원가 부담 확대, 항공해운화학 업종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계 실질소득 감소와 내수 위축 가능성까지 동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별로 보면 영향은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할 경우 정유업계는 재고평가 이익과 정제마진 개선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 실적 측면에서 일시적 방어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경제 전반에는 부담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 기회 요인이 존재합니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영내 국가들의 방공망, 미사일 요격체계, 무인기 대응체계 도입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가격 경쟁력과 납기 신뢰도, 최근 수출 실적을 바탕으로 방산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워온 상황입니다. 따라서 긴장 고조 국면은 방산 수출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학 리스크가 커질수록 글로벌 공급망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재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력과 제도적 안정성 측면에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는 국가입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첨단 소재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해상 운임 상승과 물류 지연은 반도체, 자동차, 정유, 석유화학 등 산업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이 다시 한번 흔들릴 경우 기업들의 재고 전략과 환율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금융 측면에서는 원화 변동성 확대,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 증시 조정 압력 등이 예상됩니다. 다만 방산, 에너지, 일부 원자재 관련 업종은 상대적으로 방어적 흐름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시장 안정 조치 여부 역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외교적으로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중동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고려한 균형 있는 접근이 요구됩니다. 동시에 현지 교민 보호와 기업 안전 확보도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하메네이의 사망은 단순한 지도자 교체를 넘어 중동 전략 환경의 변화를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군사적 충돌, 권력 승계, 대리전 확산, 에너지 위기, 글로벌 경제 충격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국제 유가 급등은 구조적으로 부담 요인에 가깝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상 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성 확대는 물가와 성장률에 동시에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가 핵심 과제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충격이 일방적으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방위산업 수출 확대 가능성,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의 전략적 위상 강화, 일부 에너지 정유 업종의 단기 실적 방어 등은 제한적이지만 분명한 기회 요인으로 존재합니다. 결국 긍정 효과는 확전이 아닌 관리된 긴장 상태라는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의 전개는 세 가지 축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이란 내부 권력 승계의 방향입니다. 둘째,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이 제한적으로 관리될지 여부입니다. 셋째, 미국과 주요 강대국들의 외교적 개입 수준입니다. 현재 중동은 불안정한 균형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오판이나 과도한 보복이 전면전으로 이어질 위험도 존재합니다.
동시에 외교적 절충과 긴장 관리가 성공한다면 제한적 충돌 이후 새로운 질서 재편과 산업 구조 변화의 계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결말이 아니라 새로운 국면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향후 몇 주와 몇 달은 중동의 미래뿐 아니라 세계 경제와 대한민국 산업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